작년에 테슬라 Y RWD 모델을 구매하고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네요. 그동안 패밀리카로 테슬라 Y를 몰면서 느꼈던 점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제가 작년에 Y를 구매한 배경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면서 챙길 짐이 불어나기 시작했고, 저는 캠핑도 종종 다니기 때문에 큰 차가 필요했습니다. 개인적인 성향상 처음부터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를 고려했었고, 예산에 맞춰서 아이오닉 5나 산타페 하이브리드 정도를 보고 있었는데 23년 7월경에 갑자기 테슬라 Y RWD 모델이 5,699만원으로 출시가 되며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가격대로 나왔습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에 옵션을 넣은 것과 큰 가격 차이가 없다 보니 테슬라 Y로 주문을 넣었고 12월에 인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흰색 컬러에 흰색 시트 옵션을 넣어서 128만원의 가격이 추가되었는데 서울 전기차 보조금을 반영한 실제 부담 금액은 약 5,100만원 정도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보조금 기준이 더 낮아져서 여기 맞춰 모델 Y RWD도 5699에서 5299만원으로 가격을 더 낮췄지만 보조금 조건의 항목이 몇 가지가 제외되면서 서울 기준 실제 구매 금액은 2023년 보조금을 받은 금액과 비슷한 5천만원 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구매한 모델 Y RWD는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모델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그 전까지 국내에 판매되던 모델 Y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모델로 고효율의 리튬 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가격은 더 비쌌고 주행거리도 길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테슬라 하면 기본이 프리미엄 이미지로 보기는 하는데 요새 많이 보이는 모델 Y RWD는 실제로는 엔트리급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저렴한 가격에 출시된 덕분에 모델 Y는 작년 세계 자동차 시장 판매량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상품성과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 액세서리 등 부품 수급이 쉽다는 장점도 있죠. 디자인은 모델 3를 위로 쭉 당겨놓은 모습으로 테슬라의 패밀리 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델 3의 스포티한 느낌에서 약간 둔해 보이는 느낌이 추가되었는데 전고가 높은 SUV 모델의 특성상 이 정도를 감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앞쪽뿐만 아니라 뒤쪽도 쿠페 스타일로 날렵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얼핏 보면 트렁크에 수납을 많이 못할 것 같아 보이지만 모델 Y에는 내연 기관에는 없는 지하실 공간이 있어서 여기까지 활용하면 꽤 많은 짐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앞쪽에는 추가 수납 공간인 프렁크도 있기 때문에 캠핑을 갈 때에도 수납은 넉넉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천장의 광활한 글래스 루프 또한 모델 Y의 디자인 포인트인데요. 천장 전체를 프레임 없이 유리로 덮어버려서 2열에서 앞을 보면 상당히 시야가 넓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조금 혹했는데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 1열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덥게 느껴지기도 하고 눈이 부시기도 해서 아이를 차에서 낮잠을 많이 재우는 저로서는 그냥 가려놓고 쓰게 되더라고요. 가끔 날씨를 만끽하고 싶을 때만 빼놓고는 이 알리에서 구매한 선쉐이드를 거의 붙여놓고 쓰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장점은 강력한 토크로 가속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점인데요. 정지 상태에서 100km 속도를 올리는 시간이 6.9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엑셀을 밟으면 내연기관은 일단 엔진 소리와 진동이 들리면서 구동계로 전달이 되어서 속도가 붙는데 전기차는 밟자마자 소음과 진동 없이 속도가 바로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이런 특유의 가속력 덕분에 도로에서 추월이나 끼어들게 하기에도 쉬웠습니다. Y의 승차감은 예전의 테슬라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사실 일반적인 요즘 차들에 비해서는 좋은 편은 아닙니다. 운전석과 보조석은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뒷좌석에 타보고 조금 놀랐어요. 특히 모델 Y는 세단과 다르게 SUV라서 무게중심이 높아서 그런지 엉덩이가 조금 더 단단하고 통통 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느낌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일부 사용자들은 타이어의 공기압을 줄이기도 하고 프렁크에 일부러 바벨을 넣는 등 무게를 추가하기도 하는데 저는 일단 타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냥 잘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특유의 회생 제동도 승차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엑셀에서 발을 떼는 순간부터 이 동력을 다시 배터리로 충전하는 데 쓰기 때문에 곧바로 뒤에서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아이오닉은 이 회생 제동 레벨을 조정해서 0으로 만들 수도 있던데 테슬라는 회생 제동을 완전히 끌 수는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회생 제동도 홀드, 롤, 크립의 3가지 종류가 있었고 제 모델 Y에는 남아있기는 한데 2024년부터 출시되는 차량은 그나마 홀드 하나로 통일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직 크립 모드를 쓰고 있기는 한데 홀드를 쓰면 좋은 점이 브레이크를 아예 안 쓰는 원페달 드라이빙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엑셀에서 발을 뗄 때 내연기관처럼 바로 떼지 않고 살살 떼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급출발과 급제동을 반복하게 되어서 10중 8구 멀미가 올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내연기관 차를 몰던 분들은 여기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운전자 본인은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동승자들이 이질감을 많이 느끼게 되므로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테슬라의 홀드 엑셀의 특징을 빠르게 익숙해져야 합니다. 테슬라 Y의 1회 충전 시의 주행거리는 국내 기준 최대 350km입니다. 최근 출시되는 전기차들은 보통 400km를 넘기 때문에 모델 Y의 최대 주행거리는 짧은 편에 속하는데요. 다행히 저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완속 충전기가 있고 대부분 비어있는 편이라서 쉽게 충전과 주차를 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충전기가 없다면 따로 나가서 충전을 하기에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장거리를 가면 외지에서 충전해야 할 일도 가끔 생기는데 이런 경우 완속만으로는 어렵고 급속 충전기를 써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급속 충전기는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유명하지만 국내에서 장거리를 갈 때에는 고속도로를 주로 타게 되므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충전 어댑터뿐만 아니라 이 DC 콤보 어댑터도 필수로 구매해 두시는 게 좋아요. 충전 가능한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충전 비용은 저희 집에서는 완속 충전기 기준 킬로와트당 269원이었고요. 저는 보통 40% 밑으로 가면 충전을 하는데 30kW 정도가 충전이 되고 비용은 8,000원이 청구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저는 전기차 충전이 할인되는 삼성 ID EV 카드를 쓰고 있는데 실적에 따라서 50에서 70%의 충전요금 청구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실제로 충전에 쓰는 돈은 한 달에 1, 2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휘발유차를 탈 때에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주유소 갈 때마다 5에서 7만원대로 기름을 넣었는데 그 비용을 생각하면 기분이 괜히 좋아지더라고요. 테슬라 하면 차가 알아서 운전해주는 걸로 아시는 분도 많은데 FSD라고 불리는 풀 셀프 드라이빙은 미국, 캐나다에서만 서비스하고 있고 2025년에는 유럽과 중국에도 출시가 예상되고 있지만 국내에 들어오기는 아직 멀어 보입니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의 기능을 오토파일럿, 향상된 오토파일럿, 풀 셀프 드라이빙의 3단계로 서비스하는데 1단계 오토파일럿은 기본적으로 모든 테슬라에 탑재되어 차선을 유지하는 오토 스티어 기능과 앞뒤 차량 간격 유지 정도 기능만 가능합니다. 2단계의 향상된 오토파일럿부터 차선 변경 등 부가 기능이 포함되는데 이걸 쓰려면 별도 비용이 450만원이 들어요. 하지만 아직은 차선 변경 외에 별로 특별한 건 없고 만약에 이 향상된 오토파일럿을 신차 구매 시에 옵션으로 추가하면 취득세가 더 들기 때문에 일단 기본으로 써보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주차장에서 차를 호출하는 스마트 서먼 기능이 얼마 전 미국에서는 출시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향상된 오토파일럿부터만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 출시되면 저도 한번 구매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3단계 풀셀프 드라이빙은 국내에 정식 출시도 안 돼서 살 필요가 없는데 참고로 구매 가격은 900만원입니다. 나중에 가격이 오를까봐 미리 구매하신다는 분도 있던데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FSD의 구독료를 오히려 할인하는 추세라서 역시 굳이 구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의 장점은 유지 비용이 적다는 점인데요. 저도 차를 구매한 지 1년이 되고 6,000km 정도를 탔지만 따로 정비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연기관이라면 엔진 오일을 갈았어야 할 텐데 전기차는 이런 오일류를 갈아줄 필요가 없으므로 유지비가 줄고 서비스 센터를 오고 가야 하는 수고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생제동 덕분에 브레이크 패드도 훨씬 소모가 적어서 오랫동안 교환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이 많이 나면서 경각심을 많이 가지는데요. YRWD 모델은 고효율의 3원계가 아닌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해서 오히려 더 안정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모델 Y는 2023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으로서 안전에 대한 데이터도 어느 정도 축적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비상탈출용 망치를 차량에 구비해 두긴 했고 기본적으로 사고가 나면 안 되니 항상 안전운행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배터리가 많이 달린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지난 겨울에 사용해 보았는데 따로 체감되진 않았습니다. 저는 차를 세워두기만 해도 배터리가 뚝뚝 빠진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이건 감시 모드를 켜놓았을 때 그런 것 같고 감시 모드를 꺼두면 며칠이 지나도 배터리가 1%가 겨우 빠지락 말락하는 정도였습니다. 다만 후륜 주행 모델의 특성상 얼음에 쉽게 미끄러질 수 있다고 해서 빙판길의 주행은 자제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직 운행 중에 실제로 미끄러진 적은 없지만 사륜 구동 모델이면 조금 더 걱정 없이 주행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테슬라 Y는 카메라로 사방이 둘러져 있어서 주행 시에는 항상 촬영을 하므로 블랙박스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차했을 때 블랙박스를 어떻게 돌릴지가 조금 고민할 부분인데요. 자체 감시 모드가 있지만 배터리 소모량이 단점입니다. 그냥 주차해놓고 감시 모드를 켜놓으면 배터리가 하루에도 3에서 4%씩 빠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데 방문한 일이 아니면은 보통은 감시 모드를 꺼놓습니다. 감시 모드도 문콕 같은 미세한 사고까지 방지하기는 어렵고 아파트 주차장에는 CCTV도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별도로 차설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럴 경우 주차했을 때 상시 전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드파티에서 만든 전원 모듈을 사용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전장률을 거느리는 거라서 테슬라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는 이걸 가지고 나중에 고장의 원인으로 트집을 잡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블랙박스 없이 기본으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주차 중에 사고 날 일이 잘 없거든요. 예전부터 외제차라고는 생각도 안 해본 제가 테슬라 Y를 사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이었는데요. 일단 다른 전기차 가격대와 비교해보면 테슬라 Y의 가격 경쟁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국내 차에 비견될 만한 차는 아이오닉 5 정도겠는데 중급 트림의 옵션을 붙이면 5,400만원을 훌쩍 넘어가 버리게 되죠. 근데 사실 사이즈는 아이오닉 5보다 테슬라 Y가 훨씬 큽니다. 일반인들의 시선에서 봐도 택시로 많이 보이는 아이오닉 5보다는 한눈에 외제차로 인식되는 테슬라 Y가 더 비싸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서 아이오닉 5 대신 테슬라 Y를 구매한 것에 대해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가끔 있는 OTA 방식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재밌습니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기도 하고 UI가 소소하게 변경되기도 하는데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처럼 특별한 패키지를 업데이트 해주기도 해요. 작년에는 주차 라인을 탑뷰로 보여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테슬라는 자동차보다는 전자기기에 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IT 기기에서 새로운 걸 추구하는 제 성향과도 잘 맞는 것 같고요. 전기차 주차 할인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공공시설의 공영주차장에는 친환경차 50% 할인이 있습니다. 인천공항 주차장도 50% 할인이 되어서 꽤 쏠쏠하고요. 국립박물관이나 전시관 같은 곳들도 주차장에서 50% 할인이 되니까 아이와 함께 다니는 패밀리카로서 사용될 일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간혹 주차장이 꽉 차 있는 경우에도 친환경차 전용 주차 구역은 비어있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충전 구역에 충전을 하면서 주차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나들이를 다니며 주차를 하고 사용하기에도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테슬라 Y를 1년간 써본 소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괜히 차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주변에 별로 차를 홍보하고 다닌 적은 없었는데 1년 동안 타보면서 가족끼리 항상 얘기하는 건 참 잘 선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내연기관의 매연에 대한 걱정이 아예 없기도 하고 기름값이나 소모용품비, 관리비도 아낄 수 있는 데다가 주행 성능이나 실내 공간은 오히려 내연기관보다 뛰어났습니다. 물론 요새 이슈화된 배터리 화재에 대한 심적인 부담감이 좀 있지만 첫 출시된 연도가 2020년도로 시간도 좀 지났고 2023년도에는 전세계 1위 판매량을 기록한 모델 Y다 보니 충분한 안정성은 보장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든 모르는 것에 대한 공포는 있기 마련이지만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즐거움이 더 큰 사람이라면 전기차의 대명사와도 같은 테슬라 Y도 즐겁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테슬라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더보기에 레퍼럴 코드를 사용하시면 66만원을 추가 할인받을 수 있으니 마음껏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